부안의 한 석산업체가 법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돌을 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치단체는 영업권을 3년이나 연장해줬습니다. 석산 개발 현장에 마구잡이 불법 채석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나 감독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환경오염이나 산사태 발생 우려가 큽니다. 익산시 공무원들이 한 석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모래, 자갈, 암석, 우리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재, 골재입니다. 때문에 건설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최근 바다와 하천에서 골재 채취가 중단되고 산과 육상에서 채취되는 골재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이로 인한 건강과 재산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관련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주고 관리 감독에도 소홀하면서 지역의 산악 곳곳이 골재 채취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고창의 한 채석장. 돌 캐는 소리가 산 곳곳에서 쩌렁쩌렁 울립니다. 산길 설계 비탈진 곳은 곳곳이 깎여 보기 흉한 계단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예전 울창한 숲은 온데간데 없고 중장비가 지나는 산등성이는 돌덩이와 흙들이 섞여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채석장과 400m 정도 떨어진 고창군 암치마을. 이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채석장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소연합니다. 바람 불 땐 열로 다 날라와요. 장독에 이제 장독 같은데 뿌여가지고 다 먼지 끼고 빨래도 널어놓으면 완전히 그냥 뿌옇고 늘 먼지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다면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 그것만 미세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산 지도 벌써 25년째. 채석장이 쉬는 휴일을 제외하곤 아침 6, 7시쯤이면 어김없이 돌 깨는 소리가 시작됩니다. 공사 소음이랑 진동이 그렇게 심하던가요? 집이 흔들릴 정도로. 아이고 말도 못해. 자글자글 그냥 안반을 부수기 위해 한 주에 2~3차례 이어지는 폭파 작업도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폭파 여파로 집 안팎에 크고 작은 틈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 이렇게 생겼어. 다 갔잖아요. 완전히 타일도 깨져버리고 타일 놓아도 됐는데 쓸어냈구만 또 양반이. 놀라셨겠어요. 네. 폭발했었을 그래요. 때. 완전히 그냥 뭐 살 수가 없어요. 암치마을과는 반대 방향. 채석장 뒤편에 자리한 송산마을. 석산개발구역이 능선 넘어 이 마을 인근까지 넓어지면서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곳으로 귀농한 정정숙 씨. 당시 2회만 지나면 석산개발이 끝난다는 소식에 채석장과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석산개발 사업이 멈추기는커녕 지난달 다시 재허가를 받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주에 2~3번 쿵 하는 폭발음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경험을 또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이곳에 살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내 고향에 들어왔다가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발파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로 심한 진동. 그러니까 그게 외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저기죠. 지진의 공포 있잖아요. 지진의 공포를 우리는 여기서 느끼고 살아요. 채석장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주민들도 피해가 크다고 말합니다. 한번 수정을 넣으면은 재진이 계속 와요. 재진이야. 제대로 임신들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제발 좀 오면 또 넣고 막 그런 식으로 돼. 근데 그거를 우리가 딱 근거적으로 딱 잡을 수는 없어. 이것 때문이라고 딱 저기는. 채석장으로부터 800m가량 떨어진 한 초등학교.
현장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폭발음 탓에 수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2시 정도 되면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는 소리가 한두 번 나거든요. 신경이 쓰이죠. 이게 공부 아무래도 이렇게 드르륵 소리가 나니까 특히 이게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 불면 더 크게 날 때도 있고 그래요. 급기야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올해 모든 석산 개발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고창군이 또다시 사업 재현장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석산 개발에 따른 피해를 더는 떠안고 살 수 없다며 재현장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민원도 좀 수렴 좀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동안에 그거를 파악하려고 한 번이라도 주민들 만나러 나오시고 저희들한테 어떠한 설명이라도 한번 해주셨습니까? 고창군은 석산 개발 재현장 허가를 취소할 이유가 없어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 중대한 하자가 문제가 있을 때는 중지를 하지만 그러지 않은 이상은 꼭 중지해야 된다는 그런 아니라고. 해당 석산 개발 업체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석산까지 거리가 한 650m 정도 될 겁니다. 지금 보시듯이 분진으로 다 사람이 죽게 생겼고 소음으로 다 이명증이 걸리고 이런다고 하시는데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소리가 지금 이 소리고 지금 분진이 이 정도 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암담합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석산 개발 업체의 채석 허가 규모가 적정한지 불법 채석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장 허가 당시 이게 허가 범위를 넘어선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냐, 이게 무허가로 지금 현장 허가 상상에서 그때 당시에 그 초과 범위를 초과한 상태에서 현장을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본격 검토를 해서 그 협의가 인정이 되면 입건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 거대한 물웅덩이가 보입니다. 바로 옆에는 모래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 사이로 대형 굴착기가 쉴 새 없이 모래를 파내 옮깁니다. 채취장 한쪽에서는 물로 씻어낸 모래를 화물차에 실기 바쁩니다. 모래 채취장과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한 목장. 이 목장 주인은 반년 전부터 모래 채취가 시작되면서 젖소 유량이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중장비 소음 탓에 스트레스를 받아 병치레하는 젖소도 생겨 버리는 우유가 전보다 10%가량 늘었다고 말합니다. 4대, 5대씩 들어와서요. 이게 소음이 많이 시끄러우니까 소들이 한 번씩 크게 막 꽝꽝 때리고 트럭대 꽝꽝 때릴 때는 소들이 막 움직이고 해서 젖잘 때는 유방염이 걸려서 스트레스 때문에 막 유방염 우유 고름이 막 나오거든요. 목장 주인의 계속된 민원에 고창군이 이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애초 허가받은 양보다 203제곱미터를 더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일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합니다. 제가 이런 불법을 저지를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허가 구역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이러고 해버리지 여러 한 구간만 열어가 그게 집이 들어갔겠습니까? 허방서 코드 띄워가지고 7군데 짚어가지고 다 6군데는 실제 허가보다 덜 팠고
요 한 곳만 그러고 깊게 들어갔다 와서 이러고 나온 거예요. 인근의 또 다른 모래 채취장. 주인 잃은 중장비들이 모래바닥에 덩그러니 멈춰서 있습니다. 여기 중장비들 이렇게 다 막 서 있고 그러는데 뭐 하던 현장이에요? 여기요? 예. 모래 작업하다가 모래? 모래 작업 예. 하다가 중지돼갖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작년 말까지 하고 안 했어요.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많은 모래를 몰래 파내다 적발된 이곳은 지난 3월 채취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불법으로 파낸 모래는 2,103제곱미터, 25톤 화물차로 168대 분량입니다. 고창군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도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놓습니다. 이게 뭐 골재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진짜 거기가 도면을 다 펴고 가도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지형이 아예 바뀌어버리니까 육안으로 그냥 점검을 해야 하는데 육안으로 점검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좀 있고요. 지난 용담호 근처 한 골짜기. 숲길을 따라 200여 미터가량 올라가니 여기저기 마구 파헤쳐진 석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완만했던 능선은 사라진 지 오래.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채석장 한쪽 구덩이에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 청석이 저는 돌이 굉장히 비싸다는 난 모르는데 파란 돌이 강하고 네. 굉장히 비싼 금값이 돼요. 화물차들이 돌을 싣고 나가기 위해 숲길 주변 산지를 깎아 길을 넓힌 흔적도 뚜렷합니다. 길을 넓히려고. 이게 원래가 여기까지 있는데 이 힘을 타갖고 저기다 타갖고 폭해요. 이게 전부 다 길 확보해요. 지난 2015년 11월 한 중장비 업자가 농지였던 이곳에 집을 짓겠다며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뒤 인근 산림을 마구 파헤친 겁니다. 1년 사이 훼손된 임야는 7만 제곱미터가 넘었고 불법으로 캐낸 돌과 흙은 4만 5천 세제곱미터, 10억 원어치나 됩니다. 얼마 많이 침범된 것이 아니다니까. 왜냐면 농지나 또 왜냐면 우리 야적물 됐던 부분이에요. 그 농지 허가한 지역에서는 좀 약간 더 파였는데 농지 그 부분하고 산지품은 야적된 그 부분은 원상복귀 다 했었고. 인근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렇다 할 단속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거 뿌리가루 딱 그냥 큰 뿌리가루 탁탁탁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거든요. 예, 밤까지 하고 그랬어요. 몇 번 얘기했죠. 안 시끄럽다고도 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저기를 그냥 허가 내갖고 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줄 몰랐죠.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경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주민들은 비라도 많이 내리면 산사태 위험과 함께 흙탕물이 바로 앞 용담호로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용담댐이 불과 이거 한 몇 미터 아니면 용담댐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흙먼지가 비 오면 다 씻어서 그리 들어가요. 뭐 어디로 들어가요. 용담호가 이거 도로 밑에가 그 용담댐 물이에요. 그게. 경찰 수사 결과 이곳에서 채취한 흙과 돌은 진안군이 발주한 하천 재정비 사업에 모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농지용도 변경 제어가 과정에서 진안군이 현장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불법으로 캐낸 돌을 어떻게 하천공사에 쓰게 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공무원들은 속산에 관련된 허가 사항이나 그 연장 허가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현지 확인도 않고 바로 허가를 내준 그 정황이 있어서
지난해 8월 KBS 취재로 마구잡이 석산 개발 실태가 드러난 부안의 한 채석장. 4차례 이어진 보도로 부안군의 허술한 석산 관리가 도마에 올랐고 돈벌이에 급급해 산림을 무차별 훼손했던 석산 개발업체의 불법 토석 채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은 다시 문제의 석산을 찾았습니다. 수직으로 깎인 석산 꼭대기에서 중정비가 돌무더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돌덩이가 떨어질 때마다 뿌연 흙먼지가 하늘로 흩어집니다. 인근 주민들은 얼마 전부터 석산을 복구한다며 발파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며칠 시작, 12일 시작했어. 좀 아무튼 허가가 났으니 하지. 지난해 해당 석산 개발 업체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500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부안군은 당시 원성 복구와 함께 채석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해당 업체는 부안군으로부터 석산 복구 계획을 승인받고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저번 5월 말에 복구 설계를 승인을 해줬어요. 복구를 해라. 다시 저희 누구 ven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부안군은 2020년까지 내준 채석 허가는 무슨 이유에선지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석 중지 명령 기간에 몰래 돌을 캐내다 적발됐는데도 채석 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그 배경이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복구가 완료가 되면 그 나머지 허가가 살아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 허가가 다시 공사 중지가 다시 해제가 되겠죠. 허가난 부분은 채취가 가능하겠죠. 몇 년 동안 해당 석산 개발 업체의 불법 행위를 나몰라라 했던 부안군. 그런데도 공무원 누구도 징계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부안군에는 이제 관리 감독 뭐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그런 건 없었던 걸로 판명이 났고요. 예, 저희 쪽은 뭐 이제 그 예전부터 이제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저희도 공무원은 뭐 그런 게 없었고요. 지난해 전북 지역 14개 시군이 내준 골재 채취 허가는 모두 82건. 전체 허가 면적만 432만 5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채취 허가량은 7,573만 4천 세제곱미터로 25톤 화물차로 605만 9천 대 분량입니다. 취재진이 정보 공개 청구로 확인한 불법 골재 채취 행위에 따른 행정 지도 건수는 지난 5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만 39건. 전체 허가 건수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허가받은 채석량보다 더 많은 골재를 채취하다 적발돼 경고를 받거나 영업이 정지됐고 사법기관에 고발당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허가 기준에 내줄 때는 얼마는 딱 얼마 제곱미터 루베를 만들으라고 생산하는데 그 하다 보면 작업을 4m 50 작업하라고 만들어 내놨는데 업자들은 6m 8m 이래 파가지고 그 관에서도 참 그 관 컨트롤 하기가 참 힘듭니다. 엄청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걸까? 골재 채취 허가가 나기까지 많게는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허가를 받은 뒤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내려는 욕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래가지고 8,500원 나간다고 했을 때 그 4,500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제가 한 대 1,000만 원 이상 써야고 이것들이 전부 800씩 써야 돼요. 땅부터 600씩 써야고 그건 기름값이다. 실제로 나한테 계산 한번 해보세요.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현장 단속도 뒷짐을 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비용이 발생하니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잘 지키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밤낮 없이 누가 감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단체는 석산 개발 허가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도 허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현행법상 석산 개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환경 영향 평가를, 3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까지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평가 항목이 적은 데다 주민 공청회도 필요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개발 면적을 줄여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로 사업 허가를 받은 뒤 5년 단위로 재연장하면서 채석 면적을 늘려가거나 명의를 달리해 쪼개기 방식으로 사업 허가를 받는 사례가 많지만 제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소규모로 피해 나가는 이런 편법들, 그리고 기존의 연장 허가가 난 곳들을 다시 재연장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 당초에 예측했던 피해들보다 훨씬 커지는 문제들이 있고요. 완주의 한 시골 마을. 이 마을 주민들은 18년 전부터 인근에 잇따라 석산이 개발되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좁은 마을길을 화물차가 먼지를 날리며 내달렸고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집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석산 연장 허가를 막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1년 반 정도예요. 여기다 천막을 치고 주민들 한 평균 한 50명 정도 하루에 나오셔가지고 직접 밥도 해 드시고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발생이 되면은 우리 군청에 신고를 하자, 이런 의지로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직접 환경영향 검토서를 만들고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었고 업체로부터 고발당한 주민들은 줄소환됐습니다. 산지법이나 산림법을 전혀 몰랐잖아요. 촌에서 그런 것을 생각을 못했잖아요.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 힘들었고. 벌금을 내지 못한 주민들은 재산까지 가압류됐지만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완주군이 석산 개발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아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돌 깨는 소리가 그치자 외지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농촌 휴양마을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자연이 덜 훼손된 상태로 이것을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그 즐거운 놀이라든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석산 개발을 막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는 고창 암치마을 주민들이 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봉석골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복구 작업할 때 절대 반출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반출하면은 파먹어져. 반출은 안 된다는 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저희들 주장은 어디 됐든 간에 행정과 이 법을 우선 잣대기 되기 전에 우리도 좀 살자. 주민들도 25년 동안 이랬으니까 좀 살자는 거지. 여기가 뭐 일반 흙은 많지 않고. 고창 암치마을 주민들은 석산 업체와의 긴 싸움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질서 있고 계획 이제 체계적으로 나갈 겁니다. 저희 주민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게 체계 없이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순서적으로 체계 있게 자리를 잡을 겁니다. 바다어장 황폐화와 하천 생태 파괴 등을 이유로 바다와 하천에서 골재 채취가 어려워지는 요즘. 손쉽게 좋은 질의 골재를 얻을 수 있는 산림과 육상 골재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원 확보를 위해 골재업체 난개발을 묵인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세수에도 도움을 주지만 자연훼손도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로지 세수에만 이제 그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자연훼손은 그 뒤로 밀리고 그다음 훼손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터지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다음 대책 세우고 그러니까 이 뒷북치는 자치단체가 골재 채취 허가부터 취소, 관리, 감독 권한까지 있다 보니 비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 제가 갖고 있는 대로
대부분 다 일주일 열흘 안에 허가 답니다. 주지직 끌면서 하라고 장학금을 요구를 해요.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골재 생산과 복구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공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토속 채취 자연의 공공재를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채취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공이 좀 나서서 필요한 물량들을 좀 산정을 하고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되 복귀만큼은 적어도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지는. 골재 채취로 해마다 축구장 6,000개 면적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크다는 명분으로 환경 규제는 느슨해졌고 견제와 감시는 소홀합니다. 골재 채취업자들의 개발 이기주의와 행정의 불성실한 감독 탓에 자연 환경은 물론 주민들의 삶도 멍들어가고 있습니다.